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약들약. 영양제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런 조합들이 너무 복잡한데 영양제 먹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밴드나 메일, 문자 이런 쪽으로 상담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섭취하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네요. 제가 한 1년 몇 개월 전쯤에 이런 영양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조금 더 그때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을 보강하고 좀 더 간결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양제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은 영양제를 이상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잘 맞는 최적의 타이밍에 맞춰서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위장이 편한 타이밍, 보통 식후에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먹었을 때 속이 편해서 먹기 편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공복 섭취가 조금 더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복 섭취했을 때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흡수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용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 위장이 가장 편한 타이밍에 섭취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양제를 참고 드시면 안 되고 위염을 치료하신 다음에 영양제를 제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위에 부담이 안 되는 것들은 주치의와 협의해서 드실 수 있겠지만 열 몇 개씩 먹고 있는데 위염 치료하면서까지 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보충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이상적이고,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성분들, MSM이나 비타민 B군, 코큐텐, 아르기닌 이런 것들은 수면장애가 없으면 그냥 저녁에 드셔도 되고, 수면장애가 유발되면 점심, 저녁 사이 이쯤에 드시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영양제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편도 뒤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섭취하는 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지용성 보충제 성분들, 비타민 A, D, E, K, 그 다음에 루테인, 커큐민, 실리마린, 코큐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지용성의 보충제들은 보통 식후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그 기름을 소화해주는 효소와 함께 섭취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드시는 게 좋고요. 일부 데이터에서는 고용량의 이런 지용성 성분들이 또 겹치면 흡수를 꽤나 방해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소화 효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만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수용성 비타민 아시죠? 비타민 B군, 비타민 C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전에 섭취하시는 게 좋지만 식후에 섭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는 조금 덜 될 수 있지만 저는 위장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차원 으로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는 식후 섭취를 항상 권장드리고 있고, 그리고 비타민 B,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최대한 나눠서 섭취하시는 게 이상적이지만 나에게 잘 섭취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하루에 한 2번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게 좋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미네랄들이 있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크롬, 바나디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미네랄들은 모두 식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액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액이 잘 나오는 식후가 좋은데, 단 이상적인 타이밍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미네랄들은 최대한 쪼개서 드시는 게 좋아요. 따로 드시는 게 좋은데 이런 미네랄을 여러 가지 먹으면 다 따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그다음에 철분, 요 정도로, 특히 칼슘, 마그네슘, 고용량을 먹는 마크로 미네랄, 고용량 섭취하는 미네랄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는 웬만하면은 따로 떨어뜨려 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따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할 때 같이 먹기보다는 칼슘을 낮에 먹었으면은 마그네슘은 저녁에 먹고, 이런 식으로 텀을 두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복합 미네랄에 보시면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다 같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흡수를 방해는 하겠지만 섭취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흡수가 좀 방해되더라도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현실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미네랄들은 이왕이면 좀 떨어뜨려 놓으시고 식후 섭취가 낫다,
낮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산균은 식전, 식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상적인 타이밍은 공복 섭취가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양질의 쓸만한 유산균들은 위산이나 담즙산에 안전하다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돼 있는 것들은 식후, 식전 다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걸 구분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식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류는 아르기닌, 라이신, 크레아틴, 글루타민, 콜라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이제 아미노산류죠.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아미노산 몇 개 붙어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아미노산들은 일반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복 시 따로 먹는 게 좋긴 해요. 아미노산들을 같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를 서로 붙어가지고 흡수에 방해를 받거든요. 아르기닌, 크레아틴 이런 것들 고용량을 먹거든요. 그람 단위로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좀 빈번한 편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섭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위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콜라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자 콜라겐이어가지고 위에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요즘 콜라겐들 용량이 많거든요. 드신 분들 위장장애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후에 섭취하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있죠. 위장장애보다는 흡수율 좀 떨어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파우더는 어떨까요? 당연히 식후죠.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식후 섭취하는 게 맞고요. 자, 종합 비타민, 센땡땡, 비맥땡땡 그런 거 있죠. 천연에서 나온 종합 비타민인 스피루리나, 맥주 효모, 마카 이런 것들은 언제 섭취하는 게 좋냐면 당연히 식후가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B도 들어가 있고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전, 식후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식후에 드시고요. 내 위를 생각해서도 식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꼭 섭취하세요. 종합 비타민은 위장장애가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꼭 식후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소화효소들, 소화효소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식전 또는 식후 내가 섭취했을 때 속이 편해지는 그 시점이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밥 먹기 직전에 소화효소 먹는 게 속이 편한 분도 있고 밥 먹고 나서 효소를 먹는 게 속이 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식물성 영양소, 폴리페놀 같은 거, 레스베라트롤, 피크노제놀, 안토시아닌, 알리신 이런 야채나 과일에서 유래한 성분들 이런 거는 대체로 식전, 식후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드시면 된다. 저는 식후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베타글루칸과 베타시토스테롤, 그다음에 버섯균사체 이런 뮤코 다당류의 그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식전, 공복 섭취가 가장 낫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양제에 영양을 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메스티검 같은 거, 그 다음에 키토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다른 영양제의 그 흡수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따로 공복에 드시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걸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하루에 쭉 한 7, 8가지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은 아침, 점심, 저녁 써놓고 내가 섭취 가능한 시점에다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영양제를 한번 실전으로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영양제 세팅, 오마비디유시,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D, 비타민 C, 유산균 이 6가지를 어떻게 배열을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상적인 걸 배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전에 유산균 한 알, 비타민 B군 절반, 그러니까 섭취량의 절반입니다, 하루. 그리고 비타민 C의 절반, 아침 식전에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후에는 지용성 영양소인 오메가3 비타민 D를 드시고, 점심 식후에 마그네슘 섭취하는 거의 절반, 점심과 저녁 사이 식간에 비타민 C, 비타민 B 수용성이니까 공복에 먹는 거고, 저녁 식후에는 마그네슘 절반, 오메가3 나머지 절반 이렇게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최대한 이상적으로 분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먹고 있는 다른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분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이상적이라 복잡하죠. 그래서 위에 부담이 안 되게, 그리고 좀 먹기 편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식전에 유산균 한 알, 자, 아침 식후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각각 절반 용량들을 먹는 겁니다.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 비타민 D, 비타민 C 하루 섭취량의 절반씩 먹고요.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C를 또 절반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라 하면 하루의 섭취량의 절반, 그러니까 오메가3를 하루에 2알 먹으면 하나씩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또 각각 맞춰서 넣으시면은 현실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고약사가 실제 먹고 있는 영양제 섭취 패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유산균 섭취. 그런데 이것도 좀 케바케예요. 제가 기억을 못하거나 바쁘면은 저녁쯤에 또 먹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지고,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 한 알, 마그네슘 두 알, 오메가3 하나, 코큐텐 100ml짜리 하나 이렇게 먹고 있고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비타민C, 글루타치온 짜먹는 형태, 리포조말 형태의 제품을 한 포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후에 눈 영양제 하나, 유기농 야채를 갈아 넣은 보충제 두세 알, 여기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마그네슘을 또 하나 정도, 또는 칼슘제를 따로 하나 정도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내에 끝내기 위해서, 물론 3번 정도 먹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조절해서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섭취하는 방법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너무 이상적인 방법에 집착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